삼돌아, 부엌에 둔 생선 혹시 네가 먹었니? 저녁밥을 준비하던 삼돌이 어머니가 삼돌이를 부릅니다. 아니요. 이상하다. 왜 그러세요, 엄마? 요즘 계속 부엌에 둔 먹을 것이 사라지네. 며칠째 닭고기랑 감자, 생선 같은 음식들이 자꾸만 사라지고 있어. 그래요? 정말 이상한 일이네요. 삼돌이는 부엌으로 들어가 봅니다. 엄마 말씀대로 그릇에 둔 생선만 쏙 없어지고 빈 그릇만 남아 있었습니다. 삼돌이는 도둑이 들었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무슨 도둑이 생선만 쏙 빼먹고 도망을 갔을까요? 배가 고픈 도둑이 들어서 음식만 가지고 도망을 간 걸까요? 삼돌이는 날이 밝는 대로 집안을 살펴보기로 하고 잠이 듭니다. 다음 날 아침 삼돌이네 집에 효성이가 찾아옵니다. 삼돌아, 서당에 가자. 도련님, 저 오늘 서당에 못 가요. 요새 우리 집에 도둑이 드나 봐요. 자꾸 생선이랑 닭고기 같은 먹을 것들이 없어진대요. 오늘은 서당에 갈 수 없겠어요. 도둑을 잡아야겠어요. 그래? 그럼 나도 빠질 수 없지. 같이 하자. 효성이와 삼돌이는 마당을 샅샅이 살펴봅니다. 삼돌아, 여기 이상한 털뭉치가 있어. 삼돌이가 살펴보니 하얀색, 검은색, 노란색 털이 뭉쳐있는 짐승의 털이었습니다. 고양이 털 같아요. 둘은 다시 집안 구석구석을 살핍니다. 도련님, 여기 좀 보세요. 이 작은 발자국이요. 담벼락 앞과 마당에 작은 짐승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 둘은 눈을 마주치며 골똘히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둘 다 동시에 아! 고양이! 하고 소리칩니다. 맞아요, 도련님. 고양이가 틀림없어요. 고양이가 우리 부엌에 들어와 먹을 것들을 가져갔나 봐요. 에이, 이놈을! 도둑질하는 고양이라니 정말 나쁜 고양이야. 효성이도 한마디 합니다. 이 녀석 맛있는 것만 골라 먹는 걸 보니 보통 놈이 아닌가 봐요. 삼돌이는 도둑질하는 못된 고양이의 정체를 밝히고 싶었습니다. 도련님, 멸치로 도둑 고양이를 유인해 봐야겠어요. 그래. 삼돌이는 부엌에서 마른 멸치를 찾아 마루 밑에 두고 숨죽여 기다립니다. 기다린 지 2시간쯤 지났을까? 삼돌이가 효성이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눈짓으로 마당을 가리킵니다. 삼색이 고양이가 삼돌이네 부엌을 향해 슬금슬금 걸어오더니 방향을 바꾸어 마루 밑으로 다가옵니다. 효성이가 벌떡 뛰어내려 이놈 하며 잡으려 들자 삼색 고양이는 바람처럼 달려 마당을 가로질러 도망갑니다. 효성이와 삼돌이는 고양이를 뒤쫓습니다. 고양이는 삼돌이네 담벼락을 가볍게 뛰어오르더니 잠시 두 아이를 바라봅니다. 삼돌이와 효성이는 이 녀석, 이놈 하며 고양이를 쫓아갑니다. 고양이는 삼돌이네 담벼락을 넘어 옆집으로 달아납니다. 효성이와 삼돌이는 옆집으로 따라갑니다. 고양이는 삼돌이와 효성이를 보더니 다시 삼돌이네 집으로 담벼락을 넘어 도망갑니다. 따라가던 효성이는 우당탕 넘어지기도 하고 순식간에 난리가 납니다. 도망가고 쫓던 추격전이 계속되던 어느 순간 도망가던 고양이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고 삼돌이와 효성이가
씩씩거리며 말합니다. 잡았다. 너 딱 걸렸어. 내 옥수수랑 생선 다 내놔. 안 그러면 홍군형을 내줄 거야. 삼돌이는 고양이를 위협하려고 나뭇가지를 높이 듭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양이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보통의 고양이들은 위협을 받으면 하악질을 할 텐데 이 고양이는 차분하게 앉아서 삼돌이를 가만히 올려다봅니다. 그때 형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삼돌아, 그 작대기 내려놔. 다친다. 너무나 익숙하고 그리운 말투. 호랑이 스님과의 싸움에서 삼돌이를 도왔던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온 것입니다. 삼돌이는 다시 고양이를 바라봅니다. 고양이의 눈이 고양이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삼돌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고양이와 그날 밤 다시 만나게 되리라는 것을요. 삼돌이의 운명은 이미 그 고양이와 엮여 있었습니다. 삼돌이는 고양이를 혼내주려던 마음을 바꿉니다. 도련님, 가요. 응? 그냥 가? 혼내준다더니. 아니에요. 생각해보니 고양이도 배가 고팠을 거예요. 삼돌이가 돌아서려던 순간 고양이가 삼돌이 옆으로 다가오더니 삼돌이 다리 사이를 휘감으며 친한 척을 합니다. 삼돌이는 괜히 마음이 뭉클합니다. 삼돌이와 효성이가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합니다. 효성이가 걷다가 뒤돌아보니 고양이가 따라옵니다. 삼돌아, 고양이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어. 삼돌이는 몰랐어요. 그날 밤 그 고양이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은요. 삼돌이는 마을의 버려진 우물가에 다다랐어요. 삼돌이는 이리저리 살피며 낮에 만났던 고양이를 찾아보았지만 고양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삼돌이는 야옹아, 야옹아 부르며 고양이를 찾습니다. 그때 삼돌이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삼돌이의 부름에 대답이라도 하듯 버려진 폐가의 우물 근처에서 미야옹, 미야옹 날카로운 고양이의 소리가 들립니다. 삼돌이는 우물가로 바짝 다가가 초롱불로 우물 안을 비추어 봅니다. 캄캄한 우물벽 난간에 고양이가 매달려 버둥거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삼돌이가 가져온 초롱불이 우물가 주변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어요. 그 불빛이 우물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어요. 그러자 매달린 고양이와 우물 속에서 꿈틀꿈틀거리는 미끈한 비늘이 불빛에 비춰져 드러났어요. 그것은 구렁이였습니다. 검고 시커먼 구렁이는 천천히 우물 안쪽 벽을 타고 올라오며 삼순이를 향해 몸을 뻗고 있었죠. 삼돌이는 너무 놀라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돌이의 심장이 쿵쾅 쿵쾅 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낮 도둑고양이를 잡다가 서당에 늦게 도착한 효성이와 삼돌이는 훈장 선생님께 꾸중을 듣습니다. 삼돌이와 효성이는 그래도 둘이 눈을 맞추며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서당 공부를 다 마치고 효성이와 삼돌이는 마당으로 나옵니다. 삼돌아, 오늘은 우리 집으로 가자. 너희 엄마가 오늘 맛있는 걸 준비해 놓으신다고 했어. 네, 도련님. 둘은 신이 나서 효성이네 집으로 갑니다. 서당 대문 앞으로 나가니까 아까 그 고양이가 앉아 있습니다. 효성이와 삼돌이는 둘이 얼굴을 마주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습니다. 너 안 가고 뭐 했니? 우리를 기다렸어? 효성이가 고양이에게 묻습니다. 고양이는 대답이라도 하듯이 미야우 하며 또 삼돌이 다리 사이를 돌아다니며 친한 척을 합니다. 도련님, 고양이가 우리랑 친하고 싶나 봐요. 그러게 말이야. 효성이와 삼돌이는 서당을 나섭니다. 고양이도 삼돌이와 효성이를 따라 나섭니다. 효성이네 집에 돌아온 두 아이는 삼돌이 어머니가 내어주신 감자전을 맛있게 먹습니다. 낄낄거리며 서당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나눕니다. 삼돌이 어머니와 아버지는 김대감댁 일을 다 마친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삼돌아, 집에 가자. 어머니가 삼돌이를 부릅니다. 네, 하고 삼돌이가 효성도련님 방에서 나옵니다. 방에서 나오던 삼돌이는 대문 앞에 앉아있는 고양이를 또 발견합니다. 너 아직 안 갔냐? 삼돌이가 고양이에게 말합니다. 에구, 삼돌아, 이 고양이는 뭐니? 우리 집 부엌에서 음식 훔쳐먹던 고양이에요. 아이고, 이런 도둑고양이구나.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 그랬던 거예요. 착한 고양이에요. 그런데 왜 저 고양이가 이곳에 있니? 모르겠어요. 아까부터 자꾸 따라다녀요. 얼른 집으로 가자. 어머니와 아버지, 삼돌이는 집으로 향합니다. 고양이는 또 삼돌이를 따라갑니다. 집에 도착한 삼돌이는 저녁 식사를 하고 남은 반찬을 고양이에게 주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웬일인지 고양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갔지? 삼돌이는 다시 방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때 형의 목소리가 또 들립니다. 삼돌아, 고양이를 구해야 돼. 빨리. 응? 어디? 고양이가 어디 있는데? 버려진 우물가로 가봐. 어두우니까 초롱불도 잊지 말고. 삼돌이는 초롱불을 낚아채듯이 들고 대문을 열고 무작정 뛰쳐나갑니다. 삼돌이가 뛸 때마다 초롱불이 달랑거리면서 빛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우물가에 다다랐을 때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우물 안에는 커다랗고 검은 구렁이가 난간에 매달린 고양이를 덮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형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삼돌아, 주저하지 마. 주변을 잘 봐. 삼돌이는 주변을 살펴봅니다. 우물가 근처에서 굵고 단단한 나뭇가지를 손에 잡아들고 우물 주변에 널려있는 낡은 두레박 밧줄을 꼭 손에 쥡니다. 머리를 굴린 삼돌이는 재빨리 밧줄을 우물 난간에 걸고 자기 몸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 작대기를 단단히 쥐었습니다. 삼돌이는 구렁이 검은 그림자가 가까이 올 때마다 작대기로 쳐내며 고양이를 안전하게 끌어올렸습니다. 마침내 삼돌이와 고양이는 무사히 우물 난간 위로 올라왔습니다. 숨을 고르는 삼돌이에게 고양이가 몸을 비벼대며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삼두리는 그때까지도 떨고 있는 고양이를 꼭 안아줍니다. 그때 멀리서 형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삼두라, 이제 알겠지? 너는 혼자가 아니야. 삼두리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고양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온 삼두리는 고양이에게 멸치 말린 것과 생선머리 남긴 것을 먹이로 주고 물도 마시게 해줍니다. 고양이를 방으로 데려간 삼두리는 자신의 이불을 나누어 덮어주며 고양이를 아기처럼 보살펴줍니다. 고양이는 삼두리를 바라보며 작고 귀엽게 미야우 미야우 거립니다. 삼두리는 밤새 잠을 못 이루며 고양이를 구출하는데 도움을 준 형의 목소리를 기억해냅니다. 왠지 삼두리는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형의 말대로 삼두리는 혼자가 아닌 느낌이 들었습니다. 삼두리는 고양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가 좋을까? 야옹이? 나비? 생선을 좋아하니까 생선이라고 지을까? 고순이, 삼순이, 삼순이? 오, 내 이름 앞글자를 따서 삼순이라고 지으면 되겠다. 털 색깔도 3가지 색으로 삼순이가 딱 맞네. 삼두리는 삼순아 하며 고양이를 불러봅니다. 고양이는 미야우 하며 삼두리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날 삼두리는 삼순이에게 밥을 챙겨주며 데리고 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효성도련님 목소리가 들립니다. 삼돌아, 서당에 가자. 삼두리 옆에 삼순이가 딱 붙어있는 것을 본 효성이가 깜짝 놀랍니다. 고양이랑 같이 있었던 거야? 네, 그리고 고양이 이름은 삼순이라고 지었어요. 이제부터 삼순아 하고 불러주세요. 하하하하, 고양이가 이름까지 있네. 삼순아, 너도 서당에 가자. 효성이가 말합니다. 서당으로 가면서 삼두리는 지난밤에 있었던 삼순이가 우물에 빠진 이야기, 형의 목소리 도움으로 우물 속에 사는 구렁이를 물리치고 삼순이를 구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효성이는 눈이 커지는가 싶더니 입을 딱 벌리고 삼두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삼돌아, 너 진짜 대단하다. 뭘요? 우리 삼순이가 용감하게 잘 버텨줬지요. 삼두리와 효성이와 삼순이 셋은 사이좋게 서당으로 향합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삼두리와 효성이 그리고 삼순이의 머리 위로 쏟아집니다.